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속함수 성질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해 볼 건데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사이값의 정리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해 봅시다. 일단 생각열기를 먼저 볼게요. 지금 읽어보면 혜수가 오전 6시에 어떤 산 입구에서 출발해 가지고 걷다가 오전 9시에 해발 1120m인 제1봉에 도착했고, 그러니까 등산을 하다가 이제 1120m인 제1봉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걷다 보니까 해발 840m인 제2봉에 도착한 거예요. 자, 대충 상황이 이해가 갔나요? 등산을 하다가 처음에 1봉을 거치고 두 번째에 2봉을 거쳤는데 혜수가 9시와 11시 사이에 해발 1000m인 지점을 반드시 지났다고 할 수 있는지를 말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1000m인 지점을 지났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등산을 할 때 우리가 순간이동을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은 1120m를 지났다가 840m로 가려면 뭐 얼마만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120에서 840으로 가려면은 1000m인 고도가 이제 해발이 이제 1000m가 되는 지점이 어딘가에는 존재할 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생각열기에서 파악을 해볼 게 우리가 1120m하고 840m를 왔다 갔다 하는데 순간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연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순간이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기도 한번 봅시다. 자, 함수 fx는 x제곱은 f1과 f2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fc는 k인 c가 열린 구간 1에서 2에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설명하여 보자라고 했어요. 지금 말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긴 한데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자, 함수 fx는 x제곱은 익숙한 그래프니까 여기 옆에 잘 그려져 있기도 하고요. 자, f1의 값은 우리가 1이겠죠? f1의 값은 1임을 알 수 있어요. 또 f2의 값은 2의 제곱이니까 4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때 F1과 F2 사이의 값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F1이 지금 1이고 F2가 4니까 1에서 4 사이에 어떤 값이겠죠? 자, 그러면 1에서 4 사이에 함수값이니까 여기에 걸려야 되겠고, 자, FC는 K는 1에서 4라고 했는데 1에서 4면은 직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이걸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1,2에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설명해 보라고 했는데, 자, 어떤 K가 존재했을 때 그 함수값이 나오게 하는 C가 이렇게 존재함을 알 수가 있죠. 자, 만약에 나는 K를 조금 더 위쪽에서 생각을 했을 때도 그런 FC는 K가 되게 하는 이런 이런 X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성질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 fx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1에서 4까지 막 엄청 이상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1에서 4까지 가려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값이 다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이
한번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점 A부터 B까지 일단 닫힌 구간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고, 이 구간에서 함수값 FA가 있겠고 함수값 FB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때 F는 연속함수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럼 연속함수의 특징이 뭐죠? 네, 그래프적 특징은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요 FB까지 가야 되니까 이렇게 결국 가야 되겠죠. 결국에 여기서 이제 함수값이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까지 이제 가야 되니까, 자, 여기를 뭐 K라고 했을 때 만나는 점이 존재해야 되고, 여기를 K라고 생각해도 만나는 점이 존재해야 되고, 여기를 K라고 했을 때도 만나는 점이 존재를 해야 돼요. 이게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성질이고, 만약 함수가 연속이 아니에요. 연속이 아니라고 하면은 여기가 FA가 있겠고 여기가 FB가 이제 있을 텐데 함수가 연속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끊겨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자, 그러면 FA와 FB 사이에 K라는 값이 존재했을 때 K가 되는 C가 FC는 K가 되는 C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한 게 바로 사이값의 정리입니다. 자, 정리를 읽어볼까요? 함수 FA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좋아요. 여기까지 굉장히 좋은 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최대 최소 정리하고 조건이 똑같아요. 1번 닫힌 구간에서 2번 연속이고, 그때 3번 FA와 FB의 함수값이 다르면, 자,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이거를 만족하면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이제 아까 위에서 조건은 닫힌 구간이지만 이제 결론 부분에 C는 열린 구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보기 문제 같은 경우에도 1에서 4 사이에 K가 존재한다고 물었는데, 만약에 1이 있느냐를 이제 궁금해 한다면 1은 X값이 1일 때 이제 함수값이 1이 나와가지고 결국 끝점에서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점들의 값이 나오려고 하면은 마지막에 이제 C가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야 이제 맞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사이값의 정리도 최대 최소 정리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존재성에 관한 정리이고, 적어도 하나예요. 적어도 하나라서 하나 이상, 2개가 될 수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는 존재한다. 이 부분을 알아야 되고, 존재에 관한 정리로서 존재는 알 수 있으나 어디서 이런 값이 존재하는지, 어디서 FC는 K가 되는지는 구체적으로는 몰라. 이게 정리의 내용입니다. 아시겠나요? 사이값 정리나 최대 최소 정리가 존재성에 관한 정리이기 때문에 이제 수능 같은 데서는 답을 묻는 문제에서는 사실 직접적으로 물어보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측면에서는 알아야 될 중요한 정리이기도 하고 학교 시험에는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사이값의 정리 같은 경우에는 내용적으로 선생님 말을 듣고 얼핏 보면은 이거 생각보다 그럴싸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이값의 정리는 직접 쓰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낯설어서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식을 푼다기보다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개 대표적인 예제들만 공부해도 충분하니까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 4번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자, 함수 fx가 x세제곱 더하기 2x에 대하여 fc는 1인 c가 열린 구간 0,1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설명하시오. 자, 이게 문제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좋은데, 자, fx는 어떤 함수죠? 맞아요. 다항함수예요. 지금 연속함수 단원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다항함수가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실이에요. 왜냐면 실수 전체에서 f는 연속이니까. 따라서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사이값의 정리를 보이려면 일단 이 조건 3개가 만족함을 보여줘야 돼요. 자, f가 다항함수이므로 우리가 닫힌 구간을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열린 구간 0,1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함을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닫힌 구간 요 부분에서 이제 생각하면 되겠고, 닫힌 구간 0,1에서 f는 이미 다항함수이므로 이 닫힌 구간에서도 연속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연속이고, 그리고 f0이 얼마죠? 0 대입하면은 0이고 f1이 1 대입하면 1의 세제곱 더하기 2니까 3 이므로 조건 3가지가 다 나왔어요. 조건 1번, 2번, 3번 이렇게 조건 3가지가 지금 잘 나왔고, 따라서 어떤 정리? 사이값 정리에 의해 FC는 2를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0,1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이값 정리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건 3가지를 만족하는지를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에 의해 이 말을 이제 쓰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은 뒷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어주면 돼요. FC는 1을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여기서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이값 정리를 이제 문제 풀이에서 많이 쓰는 경우에 대해서 볼 건데 이 부분이 이제 되게 많이 유용해서 잘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확인해 보면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 닫힌 구간 여기서 연속이고 fa와 fb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이때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있겠죠. fa와 fb가 이제 부호가 서로 다르면 값이 다르니까 사이값 정리 적용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fc는 0이 되는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옆에 그래프를 보면은 자, fb는 지금 양수고 fa는 음수예요. 자, 그러면 fb와 fa의 이 함수값을 갖게 하는 C가 존재할 텐데 그 중에서 함수값 0을 갖게 하는 C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
FC는 0이 되게 하는 C가 열린 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데 결국에 그 말은 fx가 0인 0을 만족시키는 이제 해가 결국 이 열린 구간에서 이렇게 C1, C2, C3처럼 적어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 이해가 됐나요? 자, 여기서 일단 선생님과 좀 알아볼 만한 부분은 일단 FA와 FB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은 하나가 양수일 때 하나가 음수죠. 아니면 하나가 음수일 때 하나가 양수죠. 자, 그럼 양수 곱하기 음수는 항상 음수가 되겠네요. 혹은 음수 곱하기 양수는 항상 음수가 되니까 결국 FA와 FB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을 보이고 싶으면 FA와 FB의 함수값이 이제 0보다 작다를 보여도 이제 무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이값 정리를 적용해서 결국 방정식이 열린 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과 문제를 같이 풀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예제 1번 풀어볼게요. 어떤 방정식이 열린 구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방정식으로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는 게 사실 굉장히 곤란한 일이지만 이 방정식을 함수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자, 함수로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함수는 다항함수임을 알 수가 있어요. 라고 놓자. 자, 그러면 f는 다항함수이므로 열린 구간 지금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생각하니까 이제 닫힌 구간 마이너스 1에서 f는 연속이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나왔고 그리고 f-1이 어떻게 되죠?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빼기 1 빼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f1은 얼마죠? 여기 1 다 대입하니까 3이 나오겠네요. 3이므로 이제 함수값 하나가 마이너스임을 보였고 하나가 이제 플러스가 나왔어요. 따라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죠? FC는 0이 되는 C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1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썼어도 굉장히 이제 잘한 친구예요. 근데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뭐죠? 열린 구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 방정식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라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한 줄을 더 적어서 따라서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에서 1 여기까지 해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어요. 사이값 정리 문제 푸는 패턴은 이제 거의 똑같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만 학습을 하면은 어렵지 않은데 한 번을 학습하기가 어렵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느껴요. 왜냐? 우리는 여태까지 푸는 문제만 풀었는데 사이값 정리는 이렇게 문장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하지만 패턴이 있다. 지금 이런 방정식의 실근을 갖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로 함수 놓기.
함수를 이렇게 하나 잡아주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마찬가지로 사이값 정리 쓰기. 사이값 정리 적용하는 부분. 사이값 정리 적용하는 부분은 조건 세 가지. 자, 닫힌 구간 나왔죠? 연속 나왔죠? 이제 끝점에서의 이제 함수값 이걸 보였죠? 이렇게 조건 3개를 보여서 따라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 FC는 0이 되는 C가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렇게 쓰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적어주면 완벽하게 답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함수를 놓고 사이값 정리 적용하고 결론을 쓴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문제 5번도 같은 방식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갖고 위에 있는 선생님 답안을 참고하면서 작성해도 좋으니까 시간을 한 3분 정도 갖고 풀어보고 이제 영상을 봅시다. 여러분 잘 풀어보았나요? 선생님과 같이 차근차근 다시 한 번 더 풀어봅시다. 자, 방정식이 열린 구간 1,2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라. 자, 이제 익숙해진 친구들은 문제만 읽어도 이제 사이값 정리의 냄새가 나는구나 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뭐 하라 했죠? 1번 함수 놓기. fx는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 라고 놓자. 자, 그럼 두 번째 뭐 하라 했죠? 사이값 정리를 적용하라 했죠? 자, f는 당함수이므로 당함수는 연속함수죠? 자, 열린 구간이 1,2니까 열린 구간 1,2니까 닫힌 구간 1,2에서 f는 연속이고 F1은 마이너스 4 그리고 F2는 16 더하기 8 빼기 14 더하기 1이니까 지워지면 2고 11이겠네요. 이므로 사이값 정리에 의해 뭐다? FC는 0이 되는 C가 어디서 존재한다? 열린 구간 여기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자, 이제 3번 결론이고 따라서 이제 뭐 위처럼 방정식이건 열린 구간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제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 정도로 써도 위에서 어차피 다 보였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자, 처음이라 어려울 수 있지만 자, 예제 1번하고 문제 5번하고 바뀐 부분이 뭐죠? 함수만 바꿔서 썼고 이런 구간 이런 숫자들만 이제 바꿔서 썼어요. 다른 부분은 완벽하게 똑같이 풀었습니다. 이게 훈련이 열심히 이제 안 써본 친구는 어렵지만 오히려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에 대한 구조만 어떻게 보면 외워주면은 이 부분은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선생님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스텝을 나눠서 첫 번째 스텝 함수 놓기, 두 번째 스텝 사이값 정리 적용하기, 세 번째 스텝 결론 쓰기 이런 식으로 풀면은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사이값 정리를 문제상에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각 넓히기를 확인해 볼 건데 생각 넓히기 문제를 풀어보고 이 생각 넓히기를 왜 하는지의 의미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문제를 일단 보면은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이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을 때 이 실근을 A라 했을 때 A가 존재하는 구간을 찾아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A가 어디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이값 정리를 쓰면은 어디에 있을지를 점점 이제 알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일단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문제에서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영일에서 존재함을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여 설명해 볼 건데, 이번엔 선생님이 일일이 쓰진 않고 여태까지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함수를 둬야겠죠? fx는 x세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이라고 놓고, 두 번째 뭐 했죠? 사이값 정리를 적용하는데 f가 당함수이고 조건이 세 가지가 나와야죠. 닫힌 구간, 연속, 그리고 이 함수값, 끝점의 함수값을 이제 제시를 하면은 이제 사이값 정리에 의해 이제 fc는 0이 되는 c가 열린 구간 0일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고, 따라서 이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방정식이 하나의 실근을 가지니까 이제 이 방정식은 열린 구간 0일의 실근을 갖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아까 열린 구간 0에서 1 사이에서 했는데, 이번엔 열린 구간을 좀 더 좁게 해가지고 이 두 구간 중에서 실근 A가 존재하는 구간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자, 찾아만 볼 거니까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일일이 길게 쓰지는 않고 이제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선생님이 함수값을 써놨어요. 자, f0은 마이너스 1, f2분의 1은 5분의 8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부호가 0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는 플러스이니까 이 구간에서 어떻다?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있겠다. 따라서 이제 실근 A는 0에서 2분의 1 사이에 존재함을 알 수 있겠죠. 다른 구간에서 존재할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분의 1에서 1까지는 둘 다 양수이므로 사이값 정리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근을 갖는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정답은 0에서 2분의 1 사이에 이제 실근이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한 번 더 이제 반복을 해봤을 때 선생님이 지금 함수값들을 적어놨는데, 4분의 1에서는 함수값이 음수가 나와요. 음수가 나오고 8분의 1에서도 음수가 나오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분의 3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8분의 3에서는 플러스가 나오고 2분의 1에서는 플러스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이값 정리를 적용했을 때 근이 존재하는 구간은 이런 데서는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질지 모르지만 항상 근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4분의 1은 음수, 8분의 3에서는 함수값이 양수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지나가든 실근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분의 1에서 8분의 3 사이에서 실근 A를 갖는다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이런지 쓸데없이 왜 했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지금 함수값을 다 이제 찾아서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할 땐 일일이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쓸모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컴퓨터, 슈퍼컴퓨터만 갖고 있으면 이 과정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반복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사이값 정리는 정확한 근을 알 수는 없지만 근사하는 나름대로의 이제 근사한 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학 기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이제 연속에 대해서 공부를 마무리했어요. 처음에
어떤 한 점에서의 연속에 대해 공부를 했고 그 점에서 연속이려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존재해서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구간을 공부한 이후에 구간에서의 연속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F하고 G 각각이 연속일 때 합차, 곱, 목 이런 함수들도 연속인 것을 이제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최소 정리와 사이값 정리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과 연속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이제 연속 뒤에 있는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